얼마 전 어느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빈소에는 90세까지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셨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으며 재산도 제법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절차 처리에만 바빴고 친척들은 유산 이야기만 속삭였습니다. 바로 옆 빈소는 달랐습니다. 85세에 돌아가신 그분은 작은 전셋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긴 유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소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손을 놓지 못했고 이웃들은 이분 없으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삭막해지겠냐며 울먹였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까지 와서 외상값 단 한 번도 안 밀리셨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두 명의 노인. 한 분은 더 오래 사셨고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가진 것도 적고 남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돈도, 관계도, 위상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대접받지. 건강해야 무시당하지 않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 어제와 오늘의 일관성. 약속과 실천의 일관성. 이것만 지키면 가진 것이 없어도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구도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장례식장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분은 평생 말과 행동이 달랐고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셨지만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가진 것은 적었지만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관성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일부 노년의 착각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대접받지. 자식이 잘 되면 노후가 편하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8세이셨습니다. 평생 사업으로 성공하셨고 아파트도 두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연금이 나왔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실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 생일이면 10만원씩 용돈을 주셨고 명절 때마다 50만원씩 세뱃돈을 챙겨주셨습니다. 손주들이 대학 입학하면 등록금도 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생신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용돈만 받고 30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돈 받을 때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챙겨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나?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다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5세이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작은 전셋집에서 기초연금으로 사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선물도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용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야단치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세요. 그냥 내 마음은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세요.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가지는 지키셨습니다. 아이들 말은 끝까지 듣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손주가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달력에 표시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을 꼭 준비해 두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작은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의 차이도 아닙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연세셨습니다. 진짜 차이는 일관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손주가 성적이 좋으면 용돈을 더 주고 성적이 나쁘면 한 소리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라는 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용돈을 주실지 아니면 잔소리를 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았습니다. 손주가 시험을 잘 봐도 못 봐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손주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예측 가능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돈은 잠깐의 관심을 살 수는 있어도 진짜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건강하면 대접받을 것이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건강한 노인도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해도 존경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는 당뇨로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평생 한 가지를 지키셨습니다. 남 험담은 절대 안 한다. 80년 넘게 이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분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불편하셨지만 그분의 품격은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노후가 편할 것이다. 자식의 효도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지하면 위험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자식의 효도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일관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다. 대신 한 가지만 지키려고 해.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기분 좋게 보내주는 것. 잔소리도 안 하고 돈 타령도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니? 물어보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 아버지의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기분 나쁜 얼굴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의 효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돈은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2부 일관성의 정의와 힘. 그렇다면 일관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관성을 고집이나 완고함과 혼동하십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절대 안 바꿔라고 말하는 것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경직입니다. 진짜 일관성은 이런 겁니다. 어제의 내가 한 약속을 오늘의 내가 지키는 것.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것. 기분이 좋든 나쁘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 평생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일관성이란 결국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3세이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5분 일찍 도착한다. 젊었을 때부터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회의 시간에도, 친구와의 약속에도 항상 5분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83세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오후 2시면 1시 55분에는 접수 창구 앞에 계셨습니다. 손주와 3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2시 55분에는 약속 장소에 나와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계보다 정확해요. 할아버지가 늦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하면 손주들은 100%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 확신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힘입니다. 일관성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라고 했으면 저녁에 전화하는 것. 다음 주에 반찬 만들어줄게라고 했으면 정말로 만들어주는 것. 그건 안 해라고 했으면 정말로 안 하는 것. 이런 작은 일관성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무게를 만듭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에는 손주들아, 할머니는 너희가 최고야. 너희만 있으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날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제 할머니는 쓸모없으니까 안 찾아오는 거지. 손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억울해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주들한테 다 잘해줬는데. 하지만 문제는 잘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가족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어떤 기분일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일관된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불안정한 사람 옆에는 아무도 편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아예 피하게 됩니다. 일관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의 또 다른 힘은 이것입니다. 일관성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일관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7세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와도 몸이 좀 아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7세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도 퇴원하자마자 다시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산책은 못 가도 스트레칭은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좀 쉬셔도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무너진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내가 나로 남아. 일관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일관성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생각엔 이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평소 행동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건 안 되라고 하면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도 그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의 말은 가볍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또 그러시네라는 반응만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아직 젊으니까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평생을 봅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때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일관성이 없었던 사람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관성이란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의 힘은 이것입니다. 일관성은 신뢰를 만듭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도, 건강은 무너질 수 있어도 일관성만큼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부 관성을 지키는 4가지 영역. 일관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관성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4가지 영역에서 일관성을 지키면 당신은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말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겁니다. 자식 앞에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보다 건강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 가는 걸 미루고 건강검진도 안 받는 겁니다. 손주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을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76세셨는데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정말로 손주 성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쳐도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내 인생이야 라고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불만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좀 다그쳐 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킬 거야. 아이 인생은 아이가 책임지는 거야. 몇 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가장 신뢰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고3이 되어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이것이 말의 일관성입니다.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기분 좋은 날은 온 세상이 예쁘게 보입니다. 가족한테 상냥하고 이웃한테 친절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날은 다릅니다. 짜증을 내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불안정한 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8세셨습니다. 그분은 관절염으로 매일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엔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시죠? 왜 말씀 안 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픈 건 내 문제야. 그걸로 너희한테 짜증내는 건 옳지 않지.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그분은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라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뛰어도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웃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같으세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님 앞에서는 편해요. 이것이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기분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 약속의 일관성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킵니까? 큰 약속만 지키고 작은 약속은 쉽게 어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약속은 안 지켜도 괜찮아. 별거 아니잖아.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작은 약속일수록 더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1세셨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학교 운동회예요. 오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달력에 표시하셨습니다. 그래, 갈게. 그런데 그 주에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열도 있고 몸도 안 좋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말렸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애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하셨습니다. 약속했어. 가야 해. 토요일이 되자 할아버지는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회에 가셨습니다. 1시간만 있다가 집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20대가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파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교육이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영역, 원칙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에게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까? 그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원칙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익이 되면 이쪽으로, 손해가 되면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자기 원칙을 지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4세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의 험담은 절대 안 한다. 어느 날 이웃들이 모여서 다른 이웃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에게도 동조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저 집 정말 이상하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웃들은 서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가장 신뢰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앞에서는 안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절대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84년간 지켜온 원칙 덕분에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관성을 지키는 4가지 영역. 말의 일관성, 태도의 일관성, 약속의 일관성, 원칙의 일관성. 이 4가지만 지키면 당신은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과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부,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들. 아무리 일관성을 지키려 해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너진 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위기,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효도를 안 합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이럴 때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원망과 서운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9세셨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손주 얼굴도 영상통화로만 봤습니다.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서운하시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멀리 있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자기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잘된 거지.
내가 아들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진 않아. 할머니는 아들에게 절대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상통화할 때마다 잘 지내니? 건강해? 그것만 있으면 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일관된 태도가 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들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올 때마다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부담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쳐도 일관성을 지키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두 번째 위기, 건강이 나빠져서 짜증이 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고 계단도 힘들고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이럴 때 가족한테 짜증을 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가족들은 이해합니다. 아프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가족들도 지칩니다.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품격 있는 노인은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2세셨는데 당뇨합병증으로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걷기도 힘드셨고 통증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만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한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맙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아프신데도 저희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게 저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몸이 아파도 일관성을 지키십시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세 번째 위기, 돈 문제로 불안할 때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듭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변합니다.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작은 것까지 아끼게 됩니다. 자식들한테 돈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노인은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7세셨는데 기초연금으로 사셨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자식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없는 건 없는 대로 살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손주 생일에 큰 선물은 못해도 손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손주는 평생 간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품위는 잃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어도 일관성을 지키십시오.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네 번째 위기, 외로움과 소외감에 무너질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거나 괜히 자식들한테 나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노인은 외로워도 당당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5세에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셨고 동네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찾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쁜 거 아는데 와줘서 고맙다. 나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라.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부담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외로워도 일관성을 지키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 내가 짜증을 냈네. 미안하다. 다시 조심하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할머니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상냥하게 대하기. 기억이 흐려져도 그 메모지만은 매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려 애쓰셨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일관성을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관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한번 흔들렸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수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끝맺은 품격 있게 늙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두 개의 장례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많이 가지셨지만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가진 것은 적었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관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건강도, 돈도, 관계도, 위상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품격이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품격이란 지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품격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품격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서 품격 있는 게 아닙니다. 일관되어서 품격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품격이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서 품격이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은 일치하는가? 내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품격 있는 하루를 산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이 품격 있게 늙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품격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품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세월이 준 지혜, 살면서 겪은 수많은 순간들, 그 안에서 다듬어진 말 한마디, 한결같은 태도, 지켜온 원칙. 그것이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관성만 지키면 당신은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품격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